자, 보자. 고향부터. 자, 고향은 이거는 이제 봐봐. 화자가 누구야? 어떤 나야? 여기 보면. 국관에 혼자 하나는 어때? 그래서 화자를 만약에 백석이라고 보면은 백석은 어디 사람이야? 앞에 나오지. 어디 태생이야? 백석은? 경남도 정주야. 자, 우리가 그 지역 보면은 국관에 알아놓았다고 해서 국관이 어디 계무더라? 관국이지. 그러면 관이 어디야? 여기 있는 천령이 관이잖아. 천령이 관이고, 그러면 관국 하면은 어디야? 함경도지. 얘 고향은 어디였어, 원래? 간서잖아. 평안도. 그러니까 국관에 알아놓았다는 거는 이렇게 함경도 지방에 가가지고 알아놓았다는 거, 자기 기억을 벗어난 거지. 근데 거기에서 뭐를 그리워하는 거야? 여기를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의 매개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오는 의와 의사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나이고 어떤 나야? 병들어서 의원을 만난 거지. 성자 따로 있니? 성자 편만에 들어가는 거 없지? 그러면 뭐야? 이렇게 보겠지. 혼잣말 하는 느낌이야. 바라보는 대상은 의원인데 이 의원은 매개체가 되지. 뭐의 매개체야? 그리워하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이고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야? 고향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당연히 뭐야? 그리움이지. 그리움이니까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되겠지. 근데 주제는 뭐겠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나는 국관, 함경도지. 함경도 지방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났는데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을 하고 열애와 같다는 건 석가열애니까 뭔가 인지하는 모습이겠지. 그리고 관공의 수염을 했대. 관공은 관우지. 관우의 수염처럼 긴 수염을 했으니까 신비로운 느낌이 있지. 그래서 외적인 묘사를 했지. 이 의원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를 해줘서 시각적으로 먼 옛적 어느 나라의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을 길게 돋은 손을 내요. 옛날 사람들은 한의사들은 이거 새끼 손톱 길게 해가지고 그걸로 맥 짚었어. 그래서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묵묵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여기서 뭐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지. 고향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파견, 지연, 혈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서도 이제 지연을 물어보는 자, 그래가지고 평안도 정주, 백석의 고향이지.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아무개씨의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이 빙긋 웃더니 막역지가 뭐야? 우리 친한 친구 사이를 막역지우라고 그러지. 거스름이 없는 친구 사이.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일을 한즉 실제 아버지는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는 내신 문제에서는 실제 아버지로 해석하기도 해. 왜 그러냐면 이게 봐봐. 백석이야. 아니지. 비슷한 인물일 수 있겠지만 시 안에서의 나인 화자는 누구야? 작가랑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의원은 아버지를 아는 친구, 아버지의 친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을 백석이라고 봤을 때는 뭐야? 아버지로 섬기는 이하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만큼 친한 사람이란 뜻인데 이 화자랑 백석을 동일시해버리면은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여기 실려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아버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아버지로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이상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교과서마다 관점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화자와 동일시한다 그러면 어때? 실제로 사실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그냥 외적 관점 없이 그냥 화자 이꼴 작가 아니라 그냥 이 시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아버지로 섬기는 하면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에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왜 그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떤 고향의 피곤함 같은 걸 느끼는 거지.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그 의원을 만나면서 고향을 느낀 사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어려운 거 없지? 자, 우리 문제들은 숙제야. 딸린 것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국수로 가보자. 국수. 페이지 16페이지. 자, 근데 이거 한 주에 다 해볼 수 있겠냐? 문제 풀면서가 이 작품만 쭉 하면은 아마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거든? 네. 어떻게?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가 다 하고 나서 한 문제씩 풀어보고 거기에서 틀린 것들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시간 남으면. 자, 국수 보자. 자, 국수는 봐봐. 우리 현대시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국수하면 정말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아니지. 국수하면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시는 전부 다 인간이 쓰는 거잖아. 우리가 그 강호가도가 같은 데서 자연을 얘기하면 정말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인간이 그 자연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국수라는 시 자체도 국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안 돼. 사실 우리가 김수영 씨 풀 같은 것도 봐봐. 정말 풀과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모더니즘 시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서 국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 화자가 거기 표면에 나오니? 안 나오는 것 같지? 안 나와. 근데 어때? 화자는 국수를 떠올리는데 국수를 통해 가지고 뭐를 떠올려? 자, 화자를 보면은 화자는 국수를 떠올리는데 이건 매개체인 국수를 통해서 다시 뭘 떠올려? 모양을 떠올리지.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어때? 모양에 대한 그리움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떤 고향에 대해서나 어떤 자기 어떤 그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를 되게 많이 썼어.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떠올리고 청자 따로 없지. 그러면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시지.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은 국수인데 국수는 매개체이고 사실은 뭐야? 국수가 아니라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그리움의 정서지. 그러면 주제의식은 뭐겠어? 국수를 통해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정겨움이야. 자, 내용을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산에세. 자, 뭐 들어갔어? 시옷 들어갔네? 관현격 조사 시옷이지.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인이기 때문에 약간 고어식의 표현도 많이 썼지. 영원한 골족 맨날 얘기했지.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의 가격에서 골 어떻게 썼어? 골짜기 시옷 이렇게 썼지. 산에세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 고정부품에 보면 산에 의의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은 경우도 있었잖아. 국보의 방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 일제강점기까지도 약간 고어식 말투로. 그래서 산의 의 새가 벌 들판으로 날아오고 눈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계절적 게 뭔지야? 겨울이지. 겨울에 그 국수를 먹었다는 거야. 마을에는 그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은 여기서 뭐겠어? 국수지. 국수를 먹게 된다는 거야. 한가 내동들, 아이들은 어둡도록 꽝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방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자, 꽝사냥은 왜? 꽝고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이지, 국수에. 그리고 김치가재미는 왜가? 국수에 김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김치 재료들을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나와. 김치는 국수 재료들. 마을의 고소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 국수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겨울철에 먹고 꿩고기랑 김치가 들어가는 국수를 먹는다는 거야. 근데 무슨 국수야? 일반 밀국수가 아니라 메밀국수야. 옛날에 북쪽에서는 메밀국수, 지금은 이제 모밀 있지. 일본식 메밀국수가 아니라 우리식 메밀국수를 먹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메밀이라고 부르지.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얘네가 어디서 자라?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다이 쪽에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자라는 거지, 메밀이. 거기에서 자라다가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접시티 소기름 뿌리 뿌여 부엌에서 삼멍에 같은 분틀. 삼멍에는 뭐야? 이무기. 큰 뱀 같은 분틀은 뭐야? 우리 이렇게 통 같은 거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반죽 넣고 위에서 꾹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국수가 나오잖아. 이게 분틀이지. 이걸 타고 오는 것이네. 이거는 그럼 뭐야?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 들꾸레한 9월 갈바람 속을 지나. 자, 옛날부터라는 거는 뭐야? 옛날부터 국수를 먹어왔고 실가람 같은 봄비와 여름과 가을은 뭐야? 메밀이 자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지. 계절의 변화. 그 계절의 변화를 바꾸면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뭐야?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사실. 국수를 이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이 국수를 통해서 국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 마을 사람들 이만큼 어때? 좋은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그만큼 그리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지붕의 마당에 우물 둔덩이에 한 방울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에 아베 앞에는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이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이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국수를 그렇게 먹는다는 거지. 아들과 아빠가 앞에 앉아서. 이것은 그 봄에 잔등에서 엎여 길러놨다는 먼 옛적의 큰할머니. 그러니까 봄을 타고 자라났다는 큰할머니, 막 전설 같은 옛날 사람들이지. 또 그 집등생에서 재채기라는 건 산 너머에 있는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 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무슨 뜻이야? 옛날부터 이제 그 국수를 먹어온 전통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이 반가운 것 뭐야? 국수지. 이 희소무리하고 부드럽고 소소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지. 겨울밤 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동치미국과 같이 곁들여 먹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댕춧가루와 같이 먹는다는 거지. 삼권고기를 좋아하고 삼권고기를 얼려 먹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소 내음새, 수육 삶는 육수국 내음새, 이거는 무슨 뜻이야? 국수 만들 때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은 상상도 안 되지만 담배 피우면서 만들었겠지. 또 이제 탄소 냄새도 나고 이제 수육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국수를 만드는 거지. 자욱한 더북한 삿방 짤짤 끄는 아랫꽃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랫목에서 이제 국수를 이제 그 국수 반죽을 어떻게 숙성시키겠지. 이 조용한 말과 의젓한 사람들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3년이야. 3년. 그러니까 국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말하고 싶었던 건 3년의 내용인 거지. 고향 사람들이 어때? 조용하고 의젓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친한 것이 국수이기 때문에 국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 그지없이 소담하고 소박한 것은 국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야? 고향 사람들의 이미지인 거지. 우리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강에서도 나의 모습을 뭐에 빗대어서 표현해서 갈매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했잖아. 여기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뭐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국수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 아까 고향에서는 의원에 빗대어서 고향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런 작품이고 포티로 넘어가보자. 21페이지. 나와 나타샤와 형상. 이거는 사실은 뭔가 백설의 기본적인 시간은 좀 달라. 느낌 자체가. 나와 나타샤와 형상락이는 약간 좀 환상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자기의 외로움을 어떤 이상적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그건 시야. 이미지인데 자, 화자 표면에 나오니? 나오지. 화자는 나인데 뭐하는 나야? 나타샤를 생각하는 나지. 나타샤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성자는 없지. 그러면 그렇지. 바라보는 대상은 나타샤. 약간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이름 자체가 나타샤야. 그리고 정서는 어떤 소망인데 이 나타샤와 함께 어디로 가자 그래? 이 나타샤와 흰 당나귀와 함께 산골에 숨어서 살고자. 이거는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소망과 추구는 속세를 벗어난 순수한 나의 삶에 대한 소망이라고 봐. 뭐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해석을 해.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콕콕 눈이 날린다 라고 표현을 하지. 눈이 나린다 라고 하면 현재형을 썼으니까 현재법이지. 현장감과 행동감을 주고 나타샤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콕콕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실제로는 어때? 나타샤를 사랑하지만 나는 뭐하고 있어? 나의 현재 상황은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지. 이것도 현재형으로 표현되겠지. 현재형이 뭐야? 눈은 현재 내리고 나는 혼자 소주 마시고 있는 거지. 소주를 마시면 나는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에서 밤과 흰 당나귀는 어때? 색채대비지. 검은색과 하얀색의 색채대비. 산골로 가자. 산골은 뭐야?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지. 가자라고 해서 청유형을 썼으니까 자신의 소망과 의지를 나타낼 거라고 봐. 출출이 우는, 출출이는 거의 뭐 뱁새지. 새가 우는 산골의 마가리, 막집이란 뜻이지.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소박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봐. 사랑하는 사람과. 또 반복되지. 눈은 폭풍 날이고, 눈은 폭풍 날린다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어때? 뭔가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또 눈이라는 이미지가 어때? 순수함의 세계가 있지. 하얀. 그 순수함을 부각하는 것도 돼.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머니와 이야기를 한다. 이거 보면 나타샤가 실제 인물인지도 알 수도 없지, 사실은. 나타샤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니올 리 없다고 벌써 왔대. 내가 혼자 있는데도. 좀 약간 몽상 같은 거잖아.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려. 이런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지.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래. 세상은 더러워서 버리는 거다. 표현했으니까. 눈은 폭폭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노을린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음성관계 가운데 되게 귀엽지. 응앙응앙 올 것이다. 근데 응앙응앙 올 것이다는 당나귀를 통해서 자기가 순수한 세계를 열망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해. 당나귀가 응앙응앙 온다는 거는 당나귀가 실제로 그걸 통해서 뭔가 추구한다기보다는 화자가 거기에 투영돼가지고 순수 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을 당나귀를 통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 자체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 근데 이제 흰 눈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산솔의 이미지 그리고 산골에서 이제 속세를 더러워서 버린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순수세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기도 하지. 나타샤가 실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나타난다고 봐. 승현이라고 하냐? 이승현이다. 이승현. 다음 주에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디네? 이승현. 제 중3 친구 중에 이승현이라는 여자애더라고. 아니야? 남자애? 이승현인가 오승현인가 하는데 모르는 애지. 오케이, 다음 거 가보자. 이건 알지. 33페이지 남순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넘어가고 서술형은 그냥 보고 한번 서술형 했어. 남순이 교육은 같은 거 과제에서 빼줄게. 그치? 다 했던 거지. 기억나지? 여성도 우리 시험 범위였냐? 아니요, 여성은 아니, 여성은 풀어. 남진주의 유동 각기 문방만 빼줄게. 과제에서. 그것만 빼도 한참 많이 빠지지. 한 4분의 1은 빠지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읽어봐. 스틸이야. 해설할 거 없을 것 같아.
56페이지 모닥불. 자, 모닥불도 모닥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지. 화자 표면에 나와. 그리고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화자는 우리인데 통상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성자 따로 없지. 근데 화자가 우리가 나오니까 좀 애매해. 바라보는 대상은 모닥불인데 이 모닥불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봐요. 이 모닥불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데 어떤 서러움, 슬픔 같은 게 담겨 있다라고 봐. 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모닥불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슬픈 역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봐. 자, 그러면 모닥불이 뭐길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나타내느냐? 그럼 한번 보면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관신창도, 갱이빠니도, 너울쪽도 다 뭐야?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잡단,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 근데 이런 잡단, 쓸모없는 것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룬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우리 민족은 되게 다양한, 그렇다고 이제 뭐 영웅적인 인물들이 아닌 보잘것없는 인물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통상 해석을. 그래서 직건불, 가랑잎, 머리카락, 홍겁조각, 떼꼬치, 기와장, 닭의집, 닭의 깃털과 개털, 개털도 모두 같이 그건 뭐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이제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제단과 초시. 제단은 이제 제종사촌, 육촌, 그리고 초시는 뭐야? 이제 과거 초시에 급제한 사람이지. 이제 지방시의 첫 번째 지역이. 문장늙은이와 더보살이아리, 세상이와 갓사도. 약간 이게 대칭되는, 서로 대비되는 두 인물들을 각각 열거를 했어.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굿장이도 땜장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조인다. 모닥불을 조이는데 어때? 서로 대칭되는 높낮이가 있거나 뭐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닥불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평등한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봐. 우리 민족의 평등한 모습.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역이 없는 서러운 아이, 고아를 의미하지. 할아버지가 고아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실제 고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도 이제 발이 잘린 거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실제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때? 고아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일 수도 있지.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슬픈 역사는 사실 할아버지의 역사이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로 치환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속성들, 이제 평범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우리 민족, 그러면서도 평등하고 그러면서 슬픈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지? 자, 거기 서술형 문제들은 풀지 말고 놔도 서술형으로 아예 돼 있는 것들은 또 나중에 보고 쓰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쓸 테니까 서술형 문제들은 그대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기록도 바꾸자. 115페이지. 자, 목구는 다른 말로 묶이지. 나무로 된 그릇이라는 뜻이야. 나무 그릇. 근데 뭐야? 제사에 쓰이는 제사용. 자, 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화자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제일 뒤에 보면은 116페이지 내 손자의 손자와 나와 그러니까 화자는 나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주 백촌이라고 나오잖아. 나는 정주에 있는 수원 백씨 가문의 사람이지. 백성이겠지 사실. 근데 이제 화자와 작가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원칙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원에 살았겠지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근데 평안도 정주에 정착해서 거기서 백씨 집안촌을 이룬 거지. 유배 가수라고 일이지. 수원에서 굳이 못하러 지금 평안도까지 갔겠어. 청년 따로 없지? 왜 이렇게 없지? 바라보는 대상은 당연히 문구인데 문구를 통해 가지고 문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수원 백씨 집안 가족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가족의 역사. 자,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어떤 사색, 여기에 대해서 떠올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주제는 목구를 통해 본 가족사네. 가족의 어떤 이미지. 이 고향과 비슷한, 아니 그죠? 국수랑 비슷한. 국수를 통해서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고 가족들을 떠올리는 거죠. 자 보자. 5대나 나린다는 크나큰 집, 5대째 살아온 큰 집에 다 찌그러진 들지고막 창고지. 창고에 어둑시니한 어둑한 구석에서 쌀독과 말코지와 숫돌과 신독 여러 가지 창고에 머무는 물건들이지. 그 물건들과 함께 옛적도 열도 대성님과 친하게 살면서 의인화시켰지. 이 목구를 어떻게 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친근감을 나타냈지. 그래서 살다라고 표현했잖아. 거기에 이제 복원해 둔 건데 한 해 몇 번 매연 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면은 한 해 몇 번 제사 때가 되면 컴컴한 구방구석 창고에 나와서 대멀머리에 외양 맨 것을 지르던 늙은 제관,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서 대멀머리에 외양 맨 것을 지르던 손에 정갈이 몸을 씻고, 그러니까 그거를 목기를 씻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지. 교위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숯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사상 위에 떡과 곱탕, 식혜, 산적, 나물, 튀김, 밤봉, 과일들을 담는 그릇인 거지. 거기 공손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정스러운 절과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 테니까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곡과 축을 위하고 이건 제사 과정에서 이제 충분 읽고 통곡하고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한문 뒤에 흠양오는 귀신들을 접하는 것. 귀신들이 이제 그 제사 음식을 받으러 올 때 그걸 접하는 게 목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구에 대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냈는데 사실 목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실제 얘기하고 싶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도심과 사람과 넉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 한 점 흑과 한 점 살과 먼 옛 조상들과 먼 자손들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면서 우리 가족들은 조상들을 그만큼 어때 애틋하고 아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내 손자의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수원 백씨 정주 백촌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나오지. 정주 백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힘세고 꼿꼿하나 어질고 정많은 호랑이와 같고 몸 같고 소 같은 피에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인데 제사 지낼 때는 그런 조상들을 기리면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때? 어떤 그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적은 시기. 이해되니?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각각시 오는 거죠. 자, 각각시는 거기 보면 나방의 한 종류지. 그래가지고 각각시 나방, 주각시 나방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그냥 농촌의 모습을 이제 그냥 표현한 시야. 그래가지고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이미지 상황묘사 시야. 화자 표면에 나오지 않고 정자도 표면에 들어가지 않는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의 시기.
전형 모습이지. 농촌의 전형 모습. 농촌의 여름 전형 모습.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서 드러나는 건 없지. 관조야.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이 관조를 통해서 어때? 농촌의 평화로운 모습, 자연과 소통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농촌의 평화로운 모습과 자연과 소통하는 농촌 사람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여기 이거 분필을 안 써서 분필이 안 나죠. 옛날에는 거기서 수업하면은 항상 비파야 돼. 귀에 전기 컴퓨터에도 하얗게 쌓여있는.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자. 당콩밥이래. 당은 무슨 뜻이야? 당나라 당자리. 중국콩이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 옛날에 강남콩이라고 우리 강남 지방에 산다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읽을 때 이게 표준어가 바뀌어서 뭐로 바뀌어? 강남콩이 되거든. 강남콩에서. 당콩, 강남콩밥에 가지는 국의 저녁을 먹고 나서 바가지꽃 하얀 기둥에 바깥이 조각시 붕붕 날아오면 이거 그냥 이제 그 묘사한 거지. 저녁의 모습을. 집은 안방문을 팽하니 열어젖히고 인간들은 모두 뒷등성으로 올라 멍석자리를 하고 바람을 쐬는데 집에서 자지 않고 더우니까 밖에서 자는 거지. 꿀밭에는 어느새 하얀 대림지들이 한볼 널리고 이불들을 널리고 도로라며 팥종이 여러 곤충들이 산 옆에서 들썩 다니거든다. 청각적인 일이 여름 저녁에 감각적인 일이. 미리하여 하늘의 별이 장풍마당 같고 시각적인 일이. 하늘의 그 별들이 좀 강남과 새 이슬이 비오듯 하는 방법입니다. 이슬이 비오듯 하다로 이제 그 저녁 모습을 묘사를 한 거지. 그래서 전부 이미지지. 그냥 저녁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거야. 특별한 내용은 없지.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 보자. 8페이지. 하다가 힘들면 얘기해. 적당할 테니까. 자, 북방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표현을 하는 건데, 원래 우리 북방 유목민족이었잖아. 근데 유목민족으로서의 어떤 전투민족, 기마민족으로서의 그걸 문화를 잃어버렸지. 중국화됐지. 원래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 계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을 믿어야 돼. 일본이나 몽골이나 여러 민족 거란이처럼. 왜? 걔네들이 이만을 미는 이유는 투구를 쓰고 다니기 때문이지. 항상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투구를 쓰면 월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투구를 항상 쓰고 다니는 민족들은 이만을 미거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미는데 우리만 어때? 북방민족 계열이라고 하면서도 머리를 안 밀잖아. 그건 뭐야? 중국화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방민족으로서의 어떤 영광, 고구려의 영광 이런 거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야. 우리가 언제 북방으로 다시 돌아가? 일제강점기 때잖아. 우리가 북방에서 내려왔다가 일제강점기 때 쫓겨서 만주지방으로 다시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자기 북방에서 내려왔다가 북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민족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영화나 분기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나가 나오는데 이 나는 누구야? 우리 민족을 얘기해. 성장은 따로 없지. 그래서 독백책으로 치고 바라보는 대상은 나지. 역시 우리 민족이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 정서는 어떻게 돼? 성찰이겠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어디를 떠난 거야? 북방에서 떠난 거지. 부여는 우리 북방에 있었던 우리 북방이잖아. 숙신 거기 보면은 만주에 있는 민족이 자해와 여진 다 북방 민족들이잖아. 요 거란 민족이 금 여진 민족이 금을 흥안정과 음산과 아모르와 송갈이 전부 다 이제 지명들이야. 북방 만주 쪽에 있었던.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배반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때?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북방을 떠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도 그렇지. 속이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북방을 떠나온 북방 자체가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 민족이 떠나오는 것을 그 만주의 북방 민족들이 슬퍼했다는 거지. 갈대와 장풍을 붙들던 날에도 있지 않고 있고 여러 자연인들이 나를 붙들었고 또 민족들도 붙들었지. 거기 뭐 오로촌 거기 보면 만주의 유목민족이 멧돼지 꼬리 돼지란 뜻이니까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냈고 솔로 총구스족도 십리길을 따라와 울면서 우리를 이제 마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오는 거를 이제 반기지 않았다는 거야. 다들 이제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도 떠나왔다는 거야. 119페이지에 보면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그건 뭐야? 현실을 회피하려고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만 게을리 먼 앞대는 이제 그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들이 남쪽 바다를 표현할 때 앞대라고 해. 나중에 이제 백석시에서도 또 나오기도 해. 앞대라는 표현이 남쪽 바다야. 남쪽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는 거지. 그리하여 따사한 해귀에 하얀 옷을 입고 백이민족이 된 거지. 농사지으면서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럼 무슨 뜻이야? 농경민족이 된 거지.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이민족의 침략 때문에 밥 먹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을 하면서도 사대주의를 한 거지. 중국한테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대주의를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북방민족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농경민족이 되고 사대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거지. 그동안 돌비는 끼어지고 돌비는 뭐야?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이루었던 어떤 업적 같은 거지. 그런 것들은 다 끼어지고 많은 은금과 과거의 영광 같은 것들이 다 땀을 묻히고 그 사이에 까마귀가 긴 족보를 이루었다는 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을 비롯하는데 새 옛날이 비롯하다라는 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거지. 이제 북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새 옛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일제강점기에 이제 살 수 없어가지고 만주로 다시 돌아오거니 나는 나의 옛 하늘 땅으로 나의 태반 원래 태어났던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시간이 경과하는 거지. 모래구름만 혼자 없이 떠도는데 뭐야?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진 거지. 아 나의 조상 형제 네가 친척 정다운 이웃 가족이 해체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리운 것 사랑하는 것 울없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짓는고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모습 북방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렵지 않지? 그냥 내용만 알면 처음에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선우사가 한번 해주세요. 자, 선호사의 선은 뭐냐면 반창선자야. 우는 친구지. 사는 노래라는 뜻이.
반찬 친구 노래라는 거지. 우리가 보통 시초라고 하면은 여기 함주 시초라고 돼 있잖아. 함주는 지명이고 시초라는 거는 어떤 특정 상황을 짤막하게 시로 표현한 거야. 특정 장면에 마치 이제 그 미술의 크로키 같은 개념이지. 순간적인 상황을 시로 딱 뽑아낸 거를 시초라고 해. 그래서 순간적 상황. 함주 지방을 여행하면서 썼던 시초 중에 네 번째 거라는 거지. 함주 시초 4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백석시 중에 보면 이 시초 시리즈들이 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반찬을 친구로 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야? 그 옛날에 보면은 나중에 배우면 플라타너스라는 시가 있거든. 플라타너스라는 시에 보면은 플라타너스 나는 외로울 때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가 있어. 무슨 뜻이야? 플라타너스는 가로수잖아. 내가 외로울 때 어떻다는 거야? 그냥 가로수길을 혼자 걸었다는 뜻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만큼 외롭다라는 거잖아. 반찬 친구라는 건 무슨 뜻이야? 반찬이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니, 혼자 밥 먹으면서 쓴 시야. 이해되니? 근데 그러면서도 어때? 내가 외로운데 외롭지 않다. 왜? 반찬이 나와 친구니까. 내 반찬은 밥은 하얗고 내 반찬은 가자미인데 가자미 사이로 하얗고. 우리 광어랑 비슷한 게 가자미지. 이게 반대잖아. 눈 위치만 반대잖아. 광어가 럽치잖아. 럽치와 가자미는 서로 반대로 돼 있지. 근데 살 색깔은 똑같이 하얀색이지. 광어에 보면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밥도 하얗고 가재미도 하얗고 나도 하얗고. 그래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찬 친구와 하면서 더러운 세상과는 같이 어울리지 않고 혼자 밥 먹을 테다, 이런 시가 이거야. 이해되지? 화자는 나인데 노화는 나야. 화자는 나인데 혼자 밥을 먹지. 성장가가 없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 그래서 좀 애매하지. 근데 독백체에 가깝겠지. 반찬이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인데 이 우리는 뭐야? 나와 쌀과 밥이지. 쌀밥과 그 다음에 가재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표면적으로는 어때? 친근감이잖아. 친근하겠어? 사실 이 이면에 뭔가 들어가 있어. 외로움이 들어가 있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혼자 밥 먹으니까 외롭겠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친근감이나 외로움 아니다. 왜 외롭지 않다라고 하자가 말하니까. 근데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역설적이다. 아니, 외롭지. 어떻게 반찬을 친구로 하고서 밥을 먹는데 외롭지 않아.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데 반찬이랑 친구에서 밥 먹으면 괜찮겠냐고.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 나와 쌀과 가재미는 정갈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 하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규제의식은 뭐야? 정갈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석해. 가본의 시계를 안 말하는 몇 시인지 모르겠네. 몇 시냐? 2시 대충 하면은 다 하면 한 3개 약간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나액은 나조반에 이제 낮은 이제 쟁반이지. 흰밥도 가재미도 나와 앉아서 의인화시켰지. 반찬 친구라고 친근감이 나잖아. 쓸쓸한 저녁을. 근데 자기 스스로도 쓸쓸하다라고 하지. 혼자 밥 먹으니까.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라고 표현했지.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알고,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믿음직하다는 거야.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자,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맑은 모래톱 하고 빛나래 모래 아래 헤이며 모래 아래 샌다는 뜻이지. 잠들과 의문다시 누구야? 가재미의 속성이지. 가재미에 대해서 이제 맑은 물에서 사는 거라고 표현한 거야.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단이 소리를 들으며 다윗을 먹고 나이들은 탈시다. 이건 뭐야? 쌀에 대한 표현이지.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는 건 나의 속성이지. 그러니까 가재미나 쌀이나 나나 똑같이 이제 맑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121페이지 보면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휘어졌다. 왜? 나는 머리가 휘어졌고 쌀은 원래 하얗고 가재미도 어때? 속살이 하얗잖아. 착하지 착해서 새 같은 가시한 소나기 하나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정갈하고 소박한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너무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 너무 정갈해서 파리했다. 말랐다라는 거지.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바람도 없다. 그리고 무한하도 부럽지 않다.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만 외롭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삶을 살겠다는 소망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가.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나서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고 근데 경건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시를 썼다라고 보는 거지. 이름이. 그래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수라하고 펜지 어떤 거 맞지? 127페이지다. 이거 펜에 나와. 수라. 그래도 한번 하자. 어차피 몇 개도 해야 되니까. 실은 가족의 지금 응? 가족의 지금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일정적인 가족겠지. 그게 넘어가죠. 그래. 그래서 아마 겨울방학 때 시 한번 싹 돌리고 나면은 웬만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시들은 다 알게 될 거야. 70%까지. 나머지 30%는 낯선 시라 어차피 몰라. 나도 몰라. 처음 낯선 시 나오면. 근데 알만한 시들은 다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분당이나 지정애들도 이 정도는 다 정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내 시대로 이 정도로 A반, B반으로 바꾼다. 이쪽을 A반, 저쪽을 B반입니다. 원래 나중에는 애들 좀 많아지면은 저기 본원에서 서울대나 모델 선생님 한 명 부를 거야. 그때는 뭐 A반, B반 같은 시간대를 저는 A반, B반 A반 내가 B반 하고 그때까지는 내가 다 해보니까 정말 니네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하지. 고3 때 되면은 뭐 내가 고3 수업도 인도하긴 할 건데 저기 강쌤 수업 들어볼 거면 또 들어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가장 잘 나가는 강의한 단어 자, 수다 화자는 아직 그리고 청자 있어? 어디? 수라라는 뜻이 뭐야? 수라. 수라지. 우리 수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잖아. 임금님, 석상, 수라라고 생각해요. 수라지. 개의 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라라는 이제 귀신 내지는 괴물들이 사는 세계라는 아수라장이 이거지. 그래서 그만큼 살기 힘든 세상에 나타나는데 바라보는 대상은 거미이지만 거미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지 않다. 백석시에서 불쌍한 뭔가 존재들이 나오니까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정서는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무심하다가 나중에 어때 슬픔 영민으로 바뀌어나가죠. 점점점 정서가 고조되면서 정측법 형태로 되어 있지. 1년부터 3년으로 갈수록 점점 정서에 대한 표현들도 많아지고 거미에 대한 묘사도 좀 더 상세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거미는 뭐야? 거미 새끼가 하나 나오고 큰 거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정서들을 하나 찾아보면은 각각 표현이 점점 더 고조가 돼. 정서가 보면은 1년에는 뭐라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근데 큰 거미가 왔을 때는 뭐라고 해? 가슴이 짜릿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러워한다라고 나와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무척적인 새끼 거미가 왔을 때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이렇게 정서 표현이 점점 늘어나지. 그래서 정서가 점층법으로 고조되고 거미에 대한 묘사도 점층법으로 점점 고조되는 느낌이야. 시 전체적으로 점층법으로 고조되는 느낌이지. 그래서 주제는 이 거미 가족이 해체된 가족 공동체라거나 서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거지. 거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린 것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이제 거미에 대한 뭐 연인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문 밖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그러니까 만주 같은 북방을 의미해. 보통 우리 민족이 이제 사역이 어려워서 북방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그랬지. 그래서 가족이 해체가 됐지. 차디찬 밤이다. 이건 암울한 시대 현실에 나타낸다고 보지. 어린이들과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큰 거미는 또 이게 거미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본 거지. 이 거미 새끼 하나 있을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밖으로 버렸는데 큰 거미가 오니까 이제 부모 아들,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얘 밖으로 내보내서 같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지. 그래서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면서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서러워한다. 문 밖은 그래서 어때? 만주 같은 곳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시 되게 범위 잡으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 잡히고 됩니다. 어디서 좁쌀할 만한 가재 게임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묘사도 점점 더 심화되지. 묘사가 더 이제 많아진다는 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이라서 안 되거든요.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이다. 분명히 울고 불고의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하게 하고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보이고 돌아온 종이에 가서도 문밖으로 버리면서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가 휘 만나기라도 살펴오려만 가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몸이 나오기. 그러면서 슬퍼한다라고 나오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인 거지. 소라는 꽤 유명한 작품이야. 소라는. 거의 이제 백석시에서 메이저시 하면은 여운한 거예요. 남진이 주인공 박시동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라 그리고 여성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가 있습니다. 페이지 6. 이건 아니지. 한 가지만 정리하자. 역분행적 구성이지. 여섯 가지는 화자는 나가 나오기. 화자는 나이, 여성을 바라보는 성자 따로 없으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여성인데 여성은 우리 민족에서 우리가지 정서는 연민과 세분 주제는 뭐야?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과 세분이지. 우리 민족의 어떤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일제강점기니까 자, 그래서 보면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합장은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한 거지. 가지치는 형태가 났다. 가지치는 이제 삼나물의 일종이니까 여성이 된 지 오래된 지
가지치를 오랫동안 먹어서 그 냄새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내었다가 옛날에 본 적이 있다는 거지. 이 여성이 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난 거지.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은 뭐야? 인간의 번뇌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전입니다. 인간의 번뇌를 생각하며 서러워졌다라고 해석을 해 본다. 그래서 이거 여성을 만나는 대목이고, 여기는 어때? 가장 현재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가장 과거로 여성을 처음 만났던 대로 이연부터가 그렇지.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궁전 앞에 있는 시장에서 나는 화려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여인이 무슨 거지?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공감각이니 뭐에 무슨 화? 지훈아, 뭐에 무슨 화? 청각의 조각. 청각의 맞지?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그 다음에 석벌같이 나아간 기아비. 석벌은 일벌같이 집을 나아간 돈 벌려 나갔던 남편을 기다려 10년이 갔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역시 여기서도 가족의 해체가 나타나지. 수라처럼 남편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지. 일하러 나갔다가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들무동으로 갔다. 호윤아, 이거 무슨 법? 미화법이지. 죽었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삼광도 설게 온 슬픈 날이 있었다. 뭐 들어봤니, 지윤아? 여기에 삼광이 설게 울었대. 객관적 상관물인데,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투영됐으니까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호윤아, 기본적으로 뭐가 딸려와? 무슨 법? 의법. 사람이 아닌데 정서를 발견하잖아, 감정이입은. 그러면 어때? 감정이입을 하면 무조건 의인법이 같이 딸려와. 이해되지? 상권도 설정은 슬픈 날이 있었다. 한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졌다는 지급법과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지. 머리오리는 어때? 슬픈 머리오리 이런 게 아니고 감정이입은 아닌데 정서를 표현하는 대체물이라고 보면 객관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상권은 설게 울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감정이입이고, 머리오리는 어때? 감정이입이 될 수 없느니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잖아. 화자의 정서는 일치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 내지는 이제 감정이입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슬픔의 정서를 표현을 했지. 됐니? 오케이. 그리고 176페이지 여운한 골. 여운한 골격은 무슨 뜻이야?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 시온, 의지,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의 가격이라는 뜻이죠. 화자는 난데 어린 소년이지. 어린 시절을 뺏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성장은 따로 없으니까 두백해 보겠지. 알아보는 대사는 가족이지. 가족, 친척. 이거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 이걸 명절날 모습이지. 근데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힘든가, 유대감 같은 게 나타나지. 주제의식은 명절날 가족들 간의 유대감. 가족 내기는 진짜.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는 어머니 아버지의 방언이지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방언이야 있는 편집 이제 공간적 배경 명절날 편집을 보면 얼굴에는 별자국이 숭숭나 별자국 미화법 이제 군볼자국인데 별자국이라고 해서 미화법이야 말수와 같이 눈도 껌껌거리는 말수와 같이 눈을 껌껌거린다는 건 말이 잘 못하는 자기 표현이 어눌한 그런 뜻이지 하루에 배 한 비를 짠다는 하루에 배 한 비 짜면 되게 많이 짜는 거예요 성실한 거지 이제 자기 표현은 어눌하지만 군볼자국이 있지만 성실한 그런 뜻이지 거라나 건너집에 복숭아가 많은 실리라는 동네에 사는 실리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이제 친척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같은 학렬과 자기 학렬 사촌들의 이야기 또 16에 40이 넘은 호라비에 후처가 된 호족족하니 성이 잘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까만 거지 달빛이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술쟁이 마을 기독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가까운 데 사는 소산이라는 동네에 사는 거기 고모는 고모지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베이는 산에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희소히 정하던 말끝마다 설기에 눈을 뗄 때가 많은 과부인 고모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큰골 고모, 딸 흥녀, 아들 흥녀, 고모 셋이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거기 보면은 이제 삼촌이 있지 또 177페이지 보면 배나무 접붙이는 걸 잘하고 술주정을 하는 수박포를 뽑는 힘이 센 거지 오리덫을 잘하는 오리덧 먼 섬에 반 찢었다 보기 좋아하는 삼촌어매 그러면 뭐야? 작은 아버지지 삼촌어매 이제 그 작은 어머니 사촌누이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옷 냄새가 나고 설빔 내린 추석빔에 그리고 연결돼 새옷 입는 거지 또 인절미, 송부떡, 콩가루 찰떡 내용들 다 후각적인 명절 음식들 끼니 때 두부와 콩나물과 볶음장비와 고사리, 도라지 이게 전부 다 촉각적인 의미로 표현했지 그러니까 소각과 촉각을 통해서 명절 음식을 표현한 거야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밥을 먹고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옆 밤마당에 딸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송골막질하고 여러가지 이제 민속놀이들을 열거법이야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릇,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릇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둑어둑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 안에는 엄매들은 엄매들끼리 아랫간에서 묵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목간에서 한 방을 잡고 도화지라고 깜방이질 불 한 방에 올리고 다리깨 돌림하고 이거 다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 구손이하고 여기 화기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돌고 홍게 닭이 오는 아침에 올 때까지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면 히스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성납새 그림자가 지는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설날 아침이나 이렇게 희노의 동서들이 무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 샘문 틈으로 장진문 틈으로 무의징객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어떤 명절날 아침의 분위기를 후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명한 작품이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디야? 자, 198페이지 정막 반찬. 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니? 맨 마지막에. 화자는 성자는 따로 없는 것 같아. 바라보는 대상은 정막강산인데 정막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외로움, 쓸쓸함 같은 게 나타나지 자연이라는 뜻이고 이건 외로움, 쓸쓸함이지 자연에서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을 표현한 시라고 말씀드리지 정막강산에서 느끼는 정서의 당연히 외로움, 쓸쓸함이고 교제의식도 이거겠지.
적막하다는 게 고요해서 외롭다는 뜻이잖아. 자, 내용을 보면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데는 들배추에 이제 그 영으로 가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이지.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소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야? 소리를 통해 가지고 청각적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더 고요하다는 걸 부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산소리, 벌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그 산에서 새소리나 뭐 이런 것만 좀 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고요하다는 거고. 산에 오면 푼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고기 소리가 산소리인 거야. 이 세 소리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야. 대구법이지. 벌로 오면은 논두렁의 물가게 소리, 갈밭의 갈새 소리. 이것도 이 소리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거야. 산으로 오면 산이나 들썩, 산소리에 나 홀로. 홀로라는 거에 외로움이 나타나지. 산소리만 나고, 산새소리만 나고.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소리, 벌의 새소리 빼놓고선 나 홀로라는 거예요. 정주, 평안도 정주시 이 사람 뭐야? 독림, 동쪽수. 도시별이 긴긴 하루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이 세 소리들만 들리니까 적막한 강산에 나는 인도라 하고 고독감이 나타낸다라고 봐. 이거를 뭐 외적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에 각각한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은 통영, 남행시초. 백석은 원래 하나를 잡을 사람이 거의 북쪽에서 활동하고 서울에서만 활동해서 남쪽으로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통영은 어디 있어? 저 남쪽에 박혀 있잖아. 경상북도 쪽에. 그래가지고 통영에는 왜 갔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난이라는 여자가. 근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나려고 내려갔는데 길이 엇갈려가지고 못 만나고 이 시를 짓고서 돌아와. 그래서 통영에 가면 백석 시비가 있어. 그러니까 백석이 남쪽으로 여행하고 연안되게 쓴 시가 이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이 난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에 백석 친구랑 결혼해.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 시 흰바람벽이 있어에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한 내용도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쭉 열거할 때 윤동주 시 중에 별 해는 밤 있잖아. 그 별 해는 밤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시가 흰바람벽이 있어라는 시거든. 거기 보면 라이널 마리아 릴케와 뭐 노영명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표현이 흰바람벽이 있어요. 그대로 나와. 근데 윤동주가 백석을 되게 좋아했지. 그 사슴이라는 백석 시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는 들려서 소로로 직접 써가지고 들고 다닐 정도로 5살 차이가 돼. 윤동주랑 백석이 나이가 더 많아. 윤동주는 사실은 정식 등단 시인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 시집도 하나도 안 냈잖아. 죽고 나서 그 아우들이 낸 거지. 윤동주 시집은. 백석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시인이요. 그래서 윤동주가 백석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흰바람벽이 있을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한 표현도 나와. 나중에 어차피 좀 이따 배울 거야. 보자. 통영, 남행시초라고 하죠. 그러면 남쪽으로 가서 단편적인 이미지들의 시로 썼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남행시초 1, 2 없으니까 남쪽으로 가서 쓴 건 이게 하나인 거겠지. 자, 구마산. 이제 그 통영 쪽에 있는 산이겠지.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내리는 배에 올라서 무슨 뜻이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내렸다는 건 길이 엇갈렸다라는 거지. 오는 길은 물길이 반날. 배 타고서 반나절 정도 해서 통영에 도착했다는 거지. 갓나는 고장은 갓같기가 고당은 고장의 방언이지. 통영 갓이 유명하잖아. 갓으로 유명해 통영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갓 모양이다. 통영이 이제 갓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나 보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래가지고 갓같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바람도 맞고 짭짤한 물맛. 바람도 맞고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바닷가라는 거지. 전복이라는 뜻의 전복. 전복의 해삼의 봄이 가재미 생선이 좋고 파래의 아개미의 호루기 젓갈이 좋고. 이제 통영 선전원에 이렇게 특산물들을 좀 열거를 했고 새벽의 거리에 팡팡 북이 울고 밤새 바다에서 뿡뿡 배가 울고 되게 이제 활기 넘치는 모습이지. 통영은 발전이 되는 국내라는 거지.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것이 통영이라는 거지.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간 대구를 말리고 대구가 많이 돼서 대구를 말리는 것이 맞는 거지.
화마장사라는 건 여러 가지 잡다한 이제 만물상이지. 화마장사 영감이 일본말에 도자라는 거. 처녀들은 모두 어장교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 이제 그 양식하는 어장교한테 시집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 거기 이제 어장교들이 많겠죠. 부자니. 산 너머로 가는 길에 돌각담에 겨우 타는 처녀는 내가 아는 금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닮았고, 동영의 어떤 여자는. 또 내가 들은 마산 객글집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와 같고, 나는 여기서 이제 화자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 중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보려고 왔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지.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이라는 곳에 산다는데, 명정골은 산에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감로라는 건 이슬물 같은 물이 솟는 명정, 이제 샘이 있는 마을인데, 그래서 그 명정골의 난이라는 일을 찾아간 거지, 이 사람이. 샘터에 오구작장 물을 깃는 천연의 새학기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난이라는 그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있지 않은 거지, 헷갈리고. 서울로 간 거지, 이 사람은 통영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반 시집을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불안감도 나타나지. 이 여자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하는 거야.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얹고 오글오글 점의 성리로 가는 여인은, 그 동네에서 또 봤던 어떤 여인은 평안도에서 오신 듯한데, 왜? 이 사람 평안도 경주 사람이냐. 평안도에서 이제 경상남도까지 내렸으니까 딴 끝까지 온 거지. 거의 이쪽 반대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온 거잖아, 한반도에서. 그래서 반가운 거지. 동백꽃 피는 철은 그 언제요 하면서 이제 고향 사람에 대한 어떤 유대감 같은 게 나타나지. 옛 장수 모신 낡은 사당, 통영에는 뭐가 있어? 이순신 사당이 있지. 그래서 이순신 모신 사당에는 돌등계에 주저앉아 나는 이 저녁 울듯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 몸이 되어가고, 왜 울듯울듯이 안타까운 서글픔이 나타나지? 왜 나를 못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영 낮은, 영은 거기 보면은 이제 뭐야, 지붕이지. 지붕 낮은, 집담 낮은. 통영은 어때? 특성이 이제 담도 낮고 지붕도 낮게 집을 짓나봐. 집 마당만 높은. 그런데 집은 낮은데 마당은 높게 짓는 그런 높은 집에서 열 나흘 달 없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거기에서 어때? 이제 그 내 사람, 난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이 시를 짓고 결국 돌아가지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시고. 자, 옆에 203페이지 8원 보면은, 8원은 지명이지. 요향산 부모에 있는 동네이고, 서행시초라는 거는 서쪽으로 여행 가서 쓴 시라는 뜻이지. 세 번째 시. 여기에도 이제 여자 어린애가 한 명 나오는데, 불쌍한 애가 하나 나와. 그래서 이거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다라고 봐. 여성과 비슷하네, 그 자체가. 그래서 화자는 표면에 나타나진 않아. 근데 화자가 동일시하는 어떤 인물 같은 그 여자 어린애를 관찰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화자의 대리인이라고 보기도 해. 표면에 나오진 않아. 통전 표면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시라고.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은 나오는 이제 계기바이지. 이 계기바이는 당연히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연민 슬픔 같은 거죠. 그 주제의식은 당연히 뭐야?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보면 차디찬 아침인데 아침 차디차대 겨울이지. 요양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 비어서 나이 어린 계기바위가 하나 오른다. 차에 타는 것이 옛말 속같이, 옛말이라는 건 옛 동화, 옛 이야기 속같이 진진 초록색 새 저고리를 입고, 새 저고리인데 옛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구식 스타일의 새 옷을 입었다는 거지. 누가 만들어줬겠어? 일본인이 만들어줬다라고 보는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손전등이 박고랑처럼 높이도 터졌다. 이제 겨울철에 이제 물 손에 닿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지, 고생을 했다는 거야. 계지바위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m, 요양산은 150m나 떨어져 있는 곳이지. 이제 계지바위가 어디든 멀리 가야 된다는 거지. 요양산 어디면 삼촌이 산다고 한다. 어디가 이제 친척을 찾아가는 처지인 거야.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는 여기서 일제강점기 내지는 일본인을 말하지. 일본인 주재소장, 파출소장이지. 그러니까 일본인 파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림을 낸다. 마중을 남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인 집에서 이제 식무 일을 하다가 가정부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이제 어때? 좀 옛날 스타일 좀 촌스러운 옷이 방금 새 옷도 지어진 거겠지, 일본인이.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지만 어쨌거나 일제강점기에 암담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표현을 한 거지. 일본인 밑에서 일하고 뭐 이래야 되는. 계지바위는 온다. 느끼면 흐느끼며의 중간이라고 그래. 흐느끼며 온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 텅빈찬 항구 속에서 어느 사람도 이건 누구야? 화자의 대리인이라고 봐. 이 사람이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네 줄은 회상 내지는 상상이야. 상상, 과거에 대한. 계지바위는 몇 해고 내지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 손이 꽁꽁 얼어서 창문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이제 고생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딱 상황을 보고 그거를 시로 딱 정어낸 거지. 그것처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마지막 시인가? 흰바람 배우 있어. 페이지 210페이지. 272. 자, 흰 바람벽은 우리 방에 있는 바람이 맞는 벽을 그냥 바람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얀 바람벽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과거, 뭐 자기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시야. 흰 바람벽은 여기서 이제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는 어떤 스크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내면 성찰의 매개체지. 화자는 나인데 성자는 측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고, 바라보는 대상은 흰 바람벽인데 흰 바람벽은 자신의 내면을 수용하는 거지. 내면 투영의 매개체. 흰 바람벽에서는 어때? 자신의 내면이 나타나는데 이 내면에서는 모모들을 바라봐. 거기 보면 흰 바람벽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때? 늙은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아니지. 실제로 뭐 아니라고 나오긴 하지만 뭐 낙대에 있다는 거 보면은 아닐 확률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화자 자신을 바라보는데 화자 자신을 바라보면 성찰이지. 그러면서 자기와 동일시 대상들이 나타나죠. 이 동일시 대상들을 통해 가지고 정서는 성찰과 더불어 가지고 위안을 얻어. 자기 위안.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 위안이지. 자신의 삶이 참 불쌍하고 힘겨운 건 맞는데 그래도 세상이라의 사람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 거야 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얻는 시야. 내용을 보면 오늘 저녁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흰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거든. 화자의 정서가 쓸쓸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15촉이라 촉이야. 촉은 촉불 촉자지. 촉불을 15개를 피워놨을 정도의 밝기 정도뿐이 아니라 이런 건 몇만 촉 될 거 아니야. 형광등 같은 건.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한 거에 상징하지. 그 정도뿐이 없는. 전등이 지치온 불빛. 감정이 이제 내가 지쳤으니까 이제 지친 것처럼 표현인 거야. 불빛이 메어던지고. 때그릇, 때 묻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에 휘리고 이제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씌운다는 걸로 자기가 쉬고 싶은 정서가 나타나지. 그리고 또 달디난 따끈한 감귤을 한잔 먹고 싶다는 생각, 소박한 어떤 소망이지.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외로운 거지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그런 데를 통해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죠. 보통 현대 시는 그런 데 그러나 하지만 같은 역접의 접속 부사를 통해 가지고 시상 전환을 해. 그런데 이것이 어린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를 회상을 하는 거지. 시상 전환 해가지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동동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몸면 배추를 씻고 있다. 고생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야? 난이겠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여기서 또 나오지 남쪽 바다 앞대에 통영이겠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나지막한 집이라는 것 통해서 또 알 수 있잖아. 지붕이 낮다라고 지붕이는 건 아까 그의 지압이와 마주하는 대구국, 아까 대구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 대구국을 그려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어린 것도 생겨서 어렵게 끼고 저녁을 먹는다 라고 그러지.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간 거지. 그런데 다시 시상 전환되지. 또 이즈마카의 어느 사람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들을 쳐다보며 이러한 의자들이 지나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지. 나는 원래 어차피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 소력한 것으로 사랑으로 가득한다. 그러니까 나는 쓸쓸하고 외롭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지만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엔 나를 위로하는 듯이 혹은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한다는 건 거기 보면 해석에 뭐 서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합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교과서에 따라서는 협박하다의 의미라고 보기도 해. 그래서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협박하다의 의미도 또 가깝다고 해석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눈질 주먹질, 나를 위협하듯이 모든 글자들이 지나간대. 하늘이 이 세상의 내일적에 그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무슨 뜻이야?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이 날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는 거지. 그래서 자기와 동의시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대상들을 열거하는데 이게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식구들이랑 비슷하지. 결국에 초생딸과 바보지 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렇고 또 프란시스 잼과 보르몬과 라이날 마리아 레키가 그러하듯이 나도 그런 사람들이 쓸쓸하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갔고 이건 세상이 날 사랑해서 왜?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는 시. 새소리는 제목이랑 시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뭐이 시기에서 배경에 산새소리가 나와서 쓴 건데 사실 전혀 내용이랑 상관없고 화전은 나지. 성장은 따로 없고 결정은 되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뭐 바라보고 있어? 명태지. 명태는 원래 뭐야? 물고기 이름인데 명태를 그 생물로 하면 생태, 얼리면 동태, 그 다음에 뭐야? 말리면 황태, 그거 찢으면 국어, 이런 식인 거지. 어린 명태는 노가리, 이런 식이지. 그리고 명태를 하는데 명태가 화자의 동의시 대상이지. 명태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뭐야? 슬픔의 느낌이 슬픔. 그러면은 주제는 뭐야?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게 주제의 의식인 거지, 결국에는. 처마 끝에 명태를 만든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꽁꽁 얼어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무의시하니까.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마른 물고기인데 꼬리에 길다랗고 물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벼은 서럽게, 화자가 이제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그 정선이 서럽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와 같다는 거지.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하면 뭐야? 나의 삶과 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생각 자체가 슬픈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이고 뭐 자신이 이제 타향
이제 고향을 떠나서